너희 서장 어딨어? 강 서장 데리고 와!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에?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여기서부터 이 최익현의 매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근데 이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그런 인물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을 잡아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건 조금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뭔가 그 당시의 시대상의 노태우 정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방향성과 좀 합치하는 인물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이런 걸 엄청 느와르인 것처럼 멋있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디테일에 집중해서 보면 빵 터질 때가 많아, 대사가. 자, 여러분, 수리남 즐겁게 관람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윤종빈 감독의 전작품인 범죄와의 전쟁을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빈 감독의 전작들 중에서 가장 메가 히트작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겠지. 관객 수도 많이 들었고 화제성도 굉장히 높았고 민화도 많이 됐고.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우리가 언젠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봤던 그림인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대사가 찰지고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맞물려서 밈처럼 탄생이 됐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얘기를 회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 실제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게 노태우 정권에서 1990년도 10월 13일에 대국민 발표를 하게 되고, 그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배, 강력 범죄를 엄청나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경찰들도 무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엄청 크게 딱 발표를 해버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강력범죄가 많이 줄었고, 물론 뭐 좋은 것만 짜집기 된 걸 수도 있지만 당시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많이 없어짐을 체감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깡패들 와가지고 자리세만 내야 될 거 아니야 막 하던 사람들도 그런 걸로 많이 소탕을 하면서 편해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태우 정권이 가지고 있던 공이라면 공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실제로 두고 이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노태우라는 사람은 전두환이랑 같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떻게 보면 그 5.18 때 분명히 잘못을 가지고 있는 그때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군사 독재 정권, 이 정권의 산물 중에 한 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는 인물인 거지. 그런 인물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을 잡아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건 조금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데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느낌이 있어. 최익현, 최영배, 김판호 한 명 한 명 나쁜 놈들이지, 좋은 놈들은 아니야. 근데 얘네가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고 막 서로의 이익이 약간 겹쳐지면 함께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그 당시의 시대상의 노태우 정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방향성과 좀 합치하는 인물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직접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스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고 나서 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스포를 잘 한번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장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게 첫 장면이야. 배경이 노태우 정권 되잖아. 그게 누구야? 박정희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가 다 군인이었단 말이야. 군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서도 박정희부터 보여주는 건 분명히 어떤 의의가 있다. 에? 그런 어떤 군부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과 분명히 얽혀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삼천교육대 사진.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거기 가서 교육시킨다라는 어떤 명목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폭력적인 거지. 왜냐면 그런 나쁜 사람들을 잡아다가 똑같이 괴롭게 만들고 거기서도 폭력이 엄청 강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이잖아. 그런 어떤 아이러닉한 당시의 상황을 이제 집약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폭력 조직의 대부 최익현 씨가 오늘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자, 폭력 조직의 대부 최익현이 검거됐다라는 게 이제 뉴스 화면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시대상과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갈 방향성과 캐릭터의 간단한 소개를 뉴스로서 집약해서 보게끔 하고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입해서 우리도 같이 보고 있게 만드는 거지. 근데 뉴스에서부터 쭉 이제 트래킹을 이렇게 벗겨내면서 고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뭔가 뉴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우리가 그걸 그냥 바라보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 뉴스에서 나와서 그 옆을 봤는데도 이미 폭력과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에 더 이제 몰입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주는 연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언제 왜 깡패 생활 시작했으며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되었는지 저 깡패 아닙니다. 예? 문 열어. 예. 와요. 예? 뭐합니까? 누가 깡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폭력배를 잡기 위해서 있는 검사가 더 깡패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이런 느낌인 거야, 맥락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은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이야기를 쓸 때 작법 중에 초반부에 어떠한 한 지점에 이 영화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는 본격적인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사건을 하나 딱 등장시켜줘야 돼. 그게 이제 앞부분 초반 한 4분의 1 지점 정도에서 그걸 우리가 첫 번째 플롯 포인트라고 불러.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거기까지 갈 수 없어. 근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지. 이 영화에서의 첫 번째 플롯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마약을 발견하는, 그냥 평범하게 공무원으로 이제 그 세관 검열하고 하면서 약간 뽀찌 뜯어먹듯이 조금씩 삥땅을 쳐왔던 최익현이 마약을 발견하면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첫걸음이 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거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플롯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조영배입니다. 이제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서열인데 당연히 이 장면에서부터 느껴지지만 우리는 최영배가 최익현보다 서열이 위인 거지. 최익현은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얘가 사주는 입장이고 심지어 얘는 조직 폭력배니까 엄청 강한 사람이고 최익현은 사실은 머리를 조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인데 근데 이 관계가 전복되는 순간이 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내가 임마 내가 네 고조 할배벌이다. 에? 너도 최씨고 나도 최씨인데 내가 학렬이 높잖아. 내가 너의 고조 할아버지 뻘이잖아. 최익현이 최영배한테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이 장면부터 이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되게 흥미로워지는 거거든. 네 패득처 안 하나? 이제 뭔가 자기 뒤에 최영배도 있고 이 최익현은 되게 좀 서열이 좀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너그 사장 어디 있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너그 사장 남천동 살지? 에?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그 여기서부터 이 최익현의 매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던 공무원이 집안 사람이라는 걸로 이렇게 완전 들이대가지고 조직폭력배랑 한 팀이 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 잡혀와서 사실 조직폭력배도 잡혀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 서장 안다라는 걸 호통을 탁 치면서 그 상황을 탁 제압해서 서열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바로 딱 올라가 버리는 이 능력치가 물론 좀 희화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캐릭터의 어떤 매력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지. 야, 새끼는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니, 건달 새끼가 몇 대 맞았다고 고소를 해. 야, 이 새끼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니, 건달 새끼가 몇 대 맞았다고 고소를 해? 뭐 하여튼 그러면서 최익현과 최영배가 한 팀을 이뤄서 나쁜 짓들을 저지르고 돈도 벌고 라는 과정들이 쭉 나오지. 그러면서 뭐 일본 야쿠자인가한테 총도 선물로 받고 근데 총알은 못 받아. 총만 받아.
이 총은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이건 이따가 뒤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작법 중에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저희 식구를 혼낼 일 있으면 직접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시오. 이야기 한 중반쯤에 이야기의 결을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면서 이 갈등을 조금 더 고조시키는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한번 더 틀게 되거든. 그래. 일단 알았다. 알았으니까 아들 다 철수시키라. 그냥님한테 물어보고 철수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이 개자식이 행배 지시만 지시고 내 지시는 지시도 아이가. 에? 건달들 비일이니까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봐주이소. 그럼 지금까지 내 일 보고 돌아다니는 건 난 뭔데? 내는 뭐냐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에? 그럼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예? 대부님은 대부님을 뭐라고 생각하신대? 내가 물어보입시다. 이게 이제 미드 포인트 같은 거야. 내 서열이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고 느끼면서 이제 쭉 가고 있었는데 나를 이 영역 안에 위에 있는 서열자로 보지 않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집단이. 이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거울이라는 거가 또 다른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나오는데 깨진 거울에 비춰진 나가 내 자아 정체성을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상징할 때 많이 은유의 이제 핵심으로 쓰거든.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나서 최익현이 김판호를 만난다. 이게 이제 아주 명확한 미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고 명확한 긴장감을 더해주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제 김판호가 최형배를 담그기 위해서 이제 암살자를 보내잖아. 나는 이 영화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면 같다고 느꼈고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이 장면 같다고 느꼈거든.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최형배가 걸어가는 방향이 같아. 둘 다 목적은 전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최형배는 조직 폭력배로서 나쁜 짓을 하니까 정부와 대립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얘네가 같은 방향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뒤에 이 최형배를 죽이기 위한 사람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상황에 최형배가 그걸 눈치를 채고 살기 위해서 이 방향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경찰서로 들어가. 경찰서로 들어가니까 얘가 못 쫓아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근데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여기 안으로 최루탄을 던지고 공격하기 시작해. 어떻게 보면 그 최영배는 여기 있는 호원철폐 독재 타도랑도 상관없고 사실 경찰이랑도 상관없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누군가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으로부터는 안전에 처해진 상황이 됐지만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하는 사람들의 적이 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위험에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 시대상에서 막 전두환과 막 그 노태우와 박정희와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잡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 안에서 막 서로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서로 오가고 얽히고 꼬이고 어쩔 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가 어쩔 때는 떨어졌다가 이런 상황을 되게 은유적으로 집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다고 느껴졌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암살자는 저 호원철폐 독재타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 덕분에 최영배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지 또. 그래 이런 이해관계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또 복잡하게 얽혀져 들어가는 거가 재밌는. 누구 임마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아, 이 깡패가 아니구나 이게. 마지막 4분의 1 지점 정도에 가면 클라이막스로 가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거든. 최익현이 최영배를 완벽하게 배신을 할 거라는 암시를 딱 주는 장면이 클라이막스로 만들어주는 계기고 작법상 플롯 포인트 두 번째. 검사님하고 저한테 좀 더 유익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요 바로 앞에 장면에서 최익현이 그 마동석한테 네 어디 총알 구할 데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최익현이 총을 이렇게 막 소중하게 쥘 때 총알을 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그러니까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총알을 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뒤에 보니까 어때?
총알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이템인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누구 서장 남천동 살제? 이걸 이미지화 시킨 거거든. 서장이랑 친한지 안 친한지 몰라. 근데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너 서장이랑 어제 싸우더라고. 다 했어. 총을 꺼내서 상대방한테 겨누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 뭐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안에 총알은 없지만 내가 너보다 서열 위야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서 친한 사람 배신하고 옆에 있는 사람 제끼고 결국에 내가 거기까지 간 거를 빈 총을 가지고 거기까지 간 사람이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 이제 이미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저 빈 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대부님은 여태까지 제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니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됐나? 도움 됐습니다. 근데 니는 어째 내한테 이럴 수 있노? 내 편을 안 들고 한호 새끼한테 찾아가가 내가 족도의 놈처럼 보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 서열이 조금이라도 낮아 보이게 느껴지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야. 이 세계의 남성들은. 그게 그냥 X나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결국 가족 하면서 막 앞에 대사 보면은 막 결국 믿을 건 가족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결국 그게 이제 정말 작은 것처럼 불꽃처럼 탁 터져버리고 그냥 말고 이들의 관계가 허상처럼 무너져 버리는데 그 이유가 너가 나를 바보 만들었잖아. 인거 하나 때문인 거거든. 이게 얼마나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 웃긴 거냐는 거지. 이런 걸 엄청 느와르인 것처럼 멋있게 보여주고 있지만 좀만 생각해서 보다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대화인지를 느낄 수 있고 이런 디테일에 집중해서 보면 빵 터질 때가 많아. 대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후반부의 이 대화가 뭔가 이들의 캐릭터와 이들의 세계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대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최민식은 그렇게 모두를 다 이렇게 배신하고 하면서 결국에 이 일가족을 이렇게 성공의 자리까지 올려놓지. 그러니까 뭔가 하얗게 늙었지만 뭔가 그 안에 분명한 자기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어 보여. 최민식 스스로는. 그러니까 뭔가 2012년이 돼서 우리가 군부 독재를 겪고 격동의 세월을 겪으면서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온 우리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기성세대가 뭔가 그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우리 사회를 만들었던 그 기반이 되는 가부장제와 그 가부장제 위에 얹어져 있는 그 남성들의 세계가 사실은 너무나도 비릿하고 찌질하고 그런 사상 누각 같은 존재인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뭔가 다 이룩하고 뭔가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그 배신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시각처럼 쓱 다가가서 대부님 하고 부르고 응? 하고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정말 올바르게 살아오지 않은 것에서 오는 그 죄책감과 불안감 같은 것들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지. 그 기성세대가 뭔가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만 봐도 몰래 돈 찔러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정과 정의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게 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집약을 이런 깡패 영화의 표피를 쓰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깡패 영화의 맛도 잘 살린 거지. 범죄와의 전쟁을 오늘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와서 재미있는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바야!